뜻깊은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이 전례 없이 끌어번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국가 알곡 수매를 결속한 소식이 자랑스럽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 현재 국가 알곡 수매는 전국적으로 거의 마감 단계에 이르렀고 각지에서 들려오는 흐뭇한 분배 소식은 사람들의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 땅에 펼쳐진 내년에 없는 대풍은 지난해 말에 진행된 당정연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부터 밝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원회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는 내년 계획 수행이 관건적인 해인 올해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리는 것은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기어이 달성해야 할 국가 중대사라는 데 대해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올해 수행해야 될 경제가업들 가운데서도 농사가 첫째라고, 그래서 용량을 집중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정말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데 사활이 걸려있다는 당의 뜻을 뼈와 살에 새기고 새해 벽두부터 사회주의 전야가 농사차비로 세차게 끌어버렸습니다. 농사차비가 한창이던 3월 초 당중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대한 보도가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역사적인 당중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는 온 나라 농업 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에 전체 힘이 한결같이 떨쳐났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집행하는 것이 두 개의 고수법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비적 고지라는 데 대하여 깊이 밝혀주셨습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각각 나라의 농업을 흉을 모르고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착실한 토대를 축성하자는 것, 이것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기본 목적입니다. 온 나라가 농사열풍, 전전열기로 끓게 한다는 것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에서 제한 우리 당의 또 하나의 순간 의도였습니다. 농촌으로 전야로 달리는 온 나라의 마음은 중요한 총비서 동지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흥남과 남웅의 노동계급은 상반년 안으로 한해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농촌에 다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올해에도 군수공업부문과 기계공업부문, 각지 농기계 생산 단위들에서 제작한 1만여 대의 농기계와 부속품들이 농촌으로 보내졌습니다. 한편 성중앙기관들과 각지의 기관 기업소들이 조건이 불리하고 토대가 미약한 농장 작업반들을 하나씩 맡아 안고 온 한 해 영농 시기별로 노력적 물질적 지원을 힘있게 따라 세웠습니다. 우리 성에서는 올해 사업에서 농사가 첫째이며 여기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설비와 물자들을 성심성의로 보내주면서 진심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끝없는 헌신과 로고 속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관계건설 목표가 기본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고 강영호 탐수와 공사와 청천강 평남 관계 물길이 완공되어 사람들에게 또다시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사회주의 전야마다에 펼쳐진 전례 없는 작황이 온 나라의 기쁨과 희열을 더해주고 있던 그때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안변군 태풍 피해 현장을 두 차례나 찾으시오. 덕후 사업과 농약 살포 사업을 멈춰 저지가시고 자연의 피해를 가시는 이 지대에 어폐가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따뜻이 축복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고 인자하신 그 영상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을 믿고 모든 곤란도 이겨내는 우리 인민들에 대한 생각에 잠 못 이루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 있어서 한 평의 땅, 한 포기의 표이삭도 자연의 광란에 절대로 이를 수 없는 살부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귀중한 나라의 재부, 인민의 재부를 잃게 된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시오. 사품치는 경류가 한치 한치 끝머리를 깎아내는 위험한 안석한석지 제방 후에도 서슴없이 나서시고 허리까지 치는 감탕물을 앞장에서 헤치신 우리의 총비서동지이셨습니다. 물에 잠긴 포전에서 한 포기 한 포기의 표를 일으켜 세워주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내 조국의 한 평 한 평의 땅을 어떻게 지키고 가꿔야 하는가를 사무치게 절감했습니다. 봄 내 여름 내 애써 가꿔온 벼포기들이 큰 물에 잠겼던 그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한 가을을 이 땅은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들은 올해의 이 가슴 벅찬 황금 가을은 온 한 해 나라의 농산 문제를 두고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천만 노고와 맞바꾼 것이라고 심장으로 쳤습니다. 지금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자신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으시고 사랑과 믿음을 주시면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오. 앞으로도 이 땅에는 해마다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되리라는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연극영화예술인 양성의 종합적 기지임이 원종장인 평양연극영화대학이 창립 70돌을 맞이했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평양연극영화대학의 교육자들과 학생들, 졸업생들은 졸세비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피심 속에 종합적인 연극영화 예술인 양성기지로 강화발전되어 온 대학의 차랑찬 로정을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창립된 그때로 말하면 온 나라가 전후 잿더미를 헤치고 전후복구 건설을 하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벽돌 한 장 성한 것이 없던 그때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예술인재 후비 육성에 관한 귀중한 교실을 주시면서 전문적으로 예술인재 후비를 키워내는 교육기관을 내오도록 운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새 교사도 마련해 주시고 학생들이 창작한 미숙한 작품들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시면서 주체적인 예술인재 양성에 귀중한 씨앗을 묻어주셨습니다. 영화예술인 양성의 믿음직한 거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주체 60, 1971년 7월 8일은 대학교육 사업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온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하면서 학장 동지는 뜻깊은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몸소 대학을 찾으시어 교육 사업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을 안겨주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예술인들, 풍부한 문예리론과 다방면적인 예술적 재능,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세용의 영화예술인들을 수많이 키워내서 주체문화기술의 전성기를 안아오는 데 이바지한 그 나날들은 오늘도 대학 교직원들의 가슴 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세계 영화혁명의 불길을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부터 이끌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영화예술 발전 추세에 맞게 대학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마음을 받들고 지난기한 우리들은 학부, 학과 강좌를 새로 편성하고 교육 구조를 새롭게 혁신하는 문제, 다양한 유형의 영화 교육을 줄 수 있도록 교육 광명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다양한 유형의 교재들과 참고서들이 집필 출판되고 학생들을 풍부한 문예리론과 다방면적인 예술적 재능, 현대 과학기술을 가진 세용의 영화 예술인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우월한 교수 방법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창립 초기에 2개의 학부와 6개의 강좌에 불과했던 오늘은 수십 개의 전공 분야별 학과를 가진 대학으로 되고
이 기간에 7천여 명의 졸업생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김일성 훈장 수훈자, 김정일 훈장 수훈자를 비롯한 많은 훈장 수훈자들과 200여 명의 명예칭호 사회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졸세위인들의 현명한 용도 아래 대학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뜨겁게 돌이켜보는 속에 평양 연극영화대학 창립 70돌 기념 보고회가 1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경준 동지, 국가영화총국 총국장 정용남 동지, 관계부문, 대학의 일꾼들,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학장 김웅진 동지가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대학이 걸어온 지난 70년은 졸세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와 뜨거운 사랑의 역사이며 연극영화예술 교육 발전의 자랑찬 로정으로 수놓아진 긍지 높은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자랑찬 역사입니다. 오늘 대학 앞에는 교육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예술로 당과 혁명 유업을 받드는 혁명적 예술인, 뛰어난 재능을 지닌 특출한 예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냄으로써 제2차 조선영화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졸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당의 지도 밑에 창작 완성된 명작들을 교수 내용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주치의 미학관과 문예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창립 70돌을 뜻깊게 기념하며 평양연극영화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편단심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적 연극영화 예술의 빛나는 전성기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서 맡고 있는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아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자.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과제를 비롯해서 올해 투쟁 목표 점령을 과학기술로 힘있게 견인하기 위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열의가 더욱 거저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 기술혁신 단위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광범위 진행되고 있는 모범 기술혁신 단위 칭호 쟁취운동은 올해 들어와서도 생산 공정의 정비 보강과 선진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청일 기자는 조선과학기술 청년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을 만나 지금까지 배출된 모범기술혁신 단위들을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모범기술혁신 단위 칭호 쟁취와 관련해서 해당 단위들에 나가보면 매 단위마다 특성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일꾼들부터가 선진 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런 합리적인 방안도 내놓으면서 기술자 기능공들과 종업원들이 김광호 부장동지는 금속, 화학, 전력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 안의 공장 기업서들이 올해의 모범기술혁신단위 칭호를 많이 쟁취했으며 특히 지방공장들에서 지난해에 비해 모범기술혁신단위 대열이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의가 있는 기술혁신 과제 수행이 수백 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지난 시기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올해 들어와서 360여 개 단위가 모범 기술혁신 단위 대열에 들어섰고 이 운동이 시작돼서 10년간 전국적으로 2,300여 개 단위가 모범 기술혁신 단위 칭호를 쟁취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정보통신국입니다. 이것 기업소에서는 기술 인재들의 역할을 높여 자료통신 업무 체계를 비롯해서 경영 업무의 정보화와 과학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올해에 3중 모범기술 혁신 단위의 영위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현실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대상들을 엄선해서
족소에 배치해. 존경 국장 동지는 자기 단위에는 기술 인재와 2-3명의 종업원들을 한조로 하는 여러 개의 기술 혁신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꾼들이 한 개조씩 맡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문헌 연구도 하고 또 설계도 해보면서 설비의 기술 개조를 실현하는 과정은 종업원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실력을 갖춰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날의 기업소에서는 선로 고장 건수와 고장 퇴치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을 비롯해서 통신 보장을 신속히 해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32여 건의 기술혁신 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했습니다. 모범기술 혁신단위 칭호를 쟁취한 마람 배합사료 공장의 경험에서 특징적인 것은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실속 있게 해서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많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공장에서는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지난 시기보다 공장 실정이 맞는 2만 5천여 건의 자료들을 더 구축하고 종업원들이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통해서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자체로 찾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공기 압축기의 수감 장치를 우리식으로 개발한 것을 비롯해서 12여 건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범 기술혁신 단위들의 경험은 일꾼들부터가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앞장에 서서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내놓고 자체의 과학기술 인재 역량을 튼튼히 꾸린 데 기초해서 그들의 창조적 기회를 적극 불러일으킨다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이 부르는 것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청춘의理想과 희망을 꽃피워가는 우리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미풍이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장엄한 투쟁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10월에만도 황해북도와 평안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로 진출한 데 이어 얼마 전 평양 건축대학의 졸업생들이 사회주의 대건설장으로 탄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여러 명의 졸업생들이 사회주의 대건설장으로 탄원했습니다. 이 동무들 가운데는 학생 초벌권 하던 동무도 있고 제대군인 당원도시며 혁명학원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이 동무들은 지난 기간 보면 학술과 졸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대학생 지원도입 활동과 대학생 청년 도입 활동을 비롯한 사회정치 활동에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동무들입니다. 당에 부르면 열렬 심장으로 하담하며 고마운 어머니 우리 정을 위해 자신들의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 탄원생 동무들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본보기고 시대의 선구자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강북거리 건설자였습니다. 청춘시설을 수도건설에 바친 아버지처럼 저도 수도평양을 더 훌륭히 변모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탄원하였습니다. 흉공한 노동자의 아들인 저를 제대군인 당원으로 대학 졸업생으로 키워준 어머니 우리 당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 4세대 청년들이 마땅한 법문이고 응당한 도리라고 생각하기에 사회주의 건설장의 영약 탄원하였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의 청년동맹원 김청동무도 얼마 전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로 탄원 진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선뜻 결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정의 아들로서만 아니라 저국의 큰 짐을 떠매고 나가는 장한 아들로 키우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청의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떠밀어 주었습니다.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로 탄원한 김청동무를 축하하는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 전면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설리마 시대 청년 선구자들처럼 성춘의 자서전에 감 높은 위원의 자원만을 새겨 경례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나라의 청년으로 살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지금 수포지구 세월이 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건설장들에서 애국 청년의 기여를 높이 떨쳐나갈 우리 위원회 안의 청년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요리 속에 오늘 우리 김청동무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석탄조선에 탄원한 소식은 위원회 안의 전체 청년들을 더 높은 건설 성과로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원회 안의 모든 청년들을 김청동무처럼 당과 국가의 고민을 알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어깨에 실린 무게를 좀이라도 덜어드릴 줄 아는 참된 청년들로 준비시키는 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심입니다.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로 떠나는 김청동무를 이곳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이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봄이면 온갖 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진한 실록으로 단장되던 수도 평양의 풍요한 가을 계절이 한창입니다. 수도의 북동쪽의 1도선 화성거리로부터 버통강 기슭의 경로동, 천리마 거리를 비롯한 웅장 화려한 거리들, 곳곳마다에 꾸려진 공원 유원지들이며 모란봉, 영악산과 같은 미용산들에 이르기까지 온 수도가 울긋불긋하게 물든 단풍 속에 묻혀 더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펼쳤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텔레비전 기자 촬영가들이 평양의 단풍 경관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촬영 당시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씨였고 맑게 개인 날씨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단풍은 해발고가 높고 기온이 낮은 북쪽 지방에서부터 먼저 들기 시작해서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물드는데 우리나라 중부지대에 위치한 평양에서는 대체로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단풍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올해는 날씨 조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단풍이 늦게 졌는데 평양 지방에서는 10월 말, 11월 초순경에 이르러 올해 단풍 경치가 최절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기 천리마 거리에는 1970년대 오보이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 거리 건설자들이 많이 심은 은행나무가 대표적인 원림 수종인데 가지마다 무성한 은행잎들이 온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풍치 수려한 보통강 기슭의 훌륭하게 일도선 경루동의 호화주택들의 모습도 아름다운 단풍 잎새와 어울려 더욱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의 중심에 자리 잡은 만수대 거리며 화초공원, 대동문과 같은 역사 유적들도 단풍을 펼쳤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나날이 훌륭하게 변모되는 수도의 모습을 더더욱 아름답게 단장해주는 평양의 단풍 계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에 대한 끝없는 사랑, 내일에 대한 열렬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무장 충돌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유엔 총회는 분쟁의 즉시적인 정화를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결의를 배격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오만무리하게 놀아댔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상은 국제 공동체의 총의를 무시하고 하마스에 대한 소탕작전을 계속할 작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 대한 지상공격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27일 밤이만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시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에집트의 도시들에도 무인기들이 날아떨어져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부는 가자에서의 작전 확대와 전쟁 목적 달성에 대해 떠들며 지상 공격을 위해 경계선 일대에 수십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가
미국이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다년간 태공하고 구조 파괴적인 역할을 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무력 총지휘 참모장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무기와 탄약 공급 등 워싱턴의 광범한 지원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에 미국 정부가 가담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수리아 외무 및 이주민상은 미국과 서방이 가자지대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침략과 살육을 비워두둔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단죄했습니다. 메이커에서 지난 10월 25일에 들이닥친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현재 사망자 수와 행방불명자 수는 각각 39명,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2만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51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의학 전문가들이 가을철 남새가 면역계통을 튼튼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가을철의 인체는 추가적인 비타민을 여느 때보다 더 강하게 요구하는데 이런 비타민은 계절 남새를 통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함량에서 의심할 바 없이 제일 앞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호박이라고 합니다. 호박에는 면역계통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C와 위장관에 유익한 식용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며 피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 개발 추세를 보면 원유와 석탄,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원천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연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나라의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새로 설치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9%,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14.3% 늘어났다고 합니다. 생물 에너지에 대한 개발 사업도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다마름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화학물질을 얻어낼 수 있는 원료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다마름은 농작물과는 달리 농경지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생물 에너지 자원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에 있는 연해 수역의 3% 미만만 이용해도 600억 갈런의 화석 연료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바다마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연 에너지 원천을 적극 찾아내서 에너지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해온 현 세계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특히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덕천과 맹산에서 폭우가 내렸고 천내에서는 우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과 오전 사이에 북부의 여러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평양과 평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당일 최고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9.6도, 어제보다는 3.9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였습니다. 오늘 밤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백두산 지구와 중강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소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오후와 밤 한때 소이안 중부와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대홍단 지방으로서 영하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은촌 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는 점차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남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이하로, 먼 바다에서는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남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3m로 높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반 해상에서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때문에 내일과 모레 조선동해 연안 수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 fun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에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백두산 지구에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우박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5일에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해오는 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